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도 코로나 사태로 한바탕 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개강 연기를 4월 중순까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한 학기를 넘어서서 이 간헐적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길게는 1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정지시킨 대학은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 온라인 원격 강좌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에 이어 마이크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대면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영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각 대학마다 수백 개씩 마이크 세트를 급하게 구입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구입할 마이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이것이 초중고로 가겠죠. 어찌해서 마이크가 준비되면 이제 교수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들이 대개 3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이버대학 교수가 아닌 다음에는 영상 강의는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 표정도 아주 어색하죠. 학생들 눈빛에 익숙해 있던 교수들한테 이 카메라에 저 깜빡거리는 저 빨간색 램프,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한두 번 실수를 해도 웃고 넘어가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고 은근슬쩍 넘기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더 이상 사소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식량야금률은 대충 절반쯤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던 것을 영상으로 남는 온라인 강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2018년 기준 47.0%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 찾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 47%, 48 몇 점, 그 정도에서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도와 자금률을 조사하는데 한 20분 걸렸던 거예요. 온라인 강의는 교실 수업 50분 분량을 25분 정도에 맞춰서 정제된 핵심적인 지식을 간결하게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큽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강의 개발을 해두지 못한 일부 교수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원고 작성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 스마트폰에서 보여야 되다 보니까 글씨를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글씨 사이즈가 아니고 글씨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모식도화해야 되고, 또 기존에 쓰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쓰던 사진이나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사용 못합니다. 예. 그리고 촬영도 교수가 직접 해야 됩니다. 한 대학이 많게는 수백 명씩 되는데 한두 명씩 붙어서 촬영해 줄 수 없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편집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분 분량 만드는데 약 25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 대란을 겪는 교수들, 그야말로 학생들이 북적거리는 강의실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은 학생들과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았죠. 하지만 이미 댓글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통 방식에 익숙하죠. 심지어 공중파 방송에서도 시청자들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도 학생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양방향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묻는 것에 대답한다고 소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댓글창에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정말요, 신기해요, 심지어 크크크, 이모티콘 이런 댓글 반응들은 넘쳐납니다. 직접 얼굴을 보는 눈빛 소통보다 이 댓글 소통에 익숙한 세대들이 있죠. 심지어 액정 화면을 통해서 서로 온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세대의 소통 방식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과의 소통 분량을 이유로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참고로 카이스트에서는 내년 1학기부터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 수업 참여도, 집중도 이런 거를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기술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섬찟한 느낌도 들지만 학생들의 눈동자, 얼굴 근육 움직임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듣느냐를 추출해낸다니 보통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수업 태도를 보는 거하고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있죠. 무슨 일이든.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마이크 대란, 요컨대 대학 또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 이 견고한 교수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대학의 현실은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위기의식 자체는 상당합니다. 당장에 이번 2021년 학년도부터는 입학생이 약 42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42만 명이면 제주시 인구가 48만쯤 되던가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전원 생존해서 전원 국내 대학을 간다고 해도 대학의 25%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학을.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학이 좀 더 교육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에 와 있죠. 그렇다면 대학의 역할 중에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하고 주목받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이 그렇게 쉽게 변하기는 어렵죠. 코로나 사태가 대학의 변화를 5년, 어쩌면 10년 앞당겼다. 이런 평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수들이 카메라, 마이크에 좀 더 친숙해지고 보기 쉬운 영상에 자신의 지식을 입힌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수요층과 소통을 확대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하는 거죠. 21세기의 선비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대학 교육 서비스, 가장 중요한 요건은 편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으로 강의실로 직접 정해진 시간에 와서 듣는 교육은 어려울지 모르죠. 그래서 접근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0세에서 20세까지 다양한 수요층,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여성과 남성 이런 다양한 수요층과 소통하고 그 결과들을 편리하게 공유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대학의 캠퍼스는 더 크게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조속히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어야 하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개강이 늦춰지면서 떠밀려서 시작하는 이 영상교육이 국민들에게는 편리하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선 교수들의 새로운 시도 더 넓게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더 열심히 잘 해서 앞당겨진 대학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